자, 이제 지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적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성을 하는 건데, 이 필지 단위로 구성한 토지에 대한 엄격한 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세금을 확충하는데 지적은 무척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지적은 경계와 각 점들 그리고 점들을 연결한 면적 이런 것을 측량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지만, 이 지적에 사용하는 측량은 지구를 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가정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는 측량이 대지 측량, 다른 말로 측지 측량, 그리고 지구를 평면으로 간주하는 것이 평면 측량, 다른 말로 소지 측량이었어요. 따라서 이 지적에서 하는 측량은 모두 지구를 곡면이 있는 구로 보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눌러놓은 상태라고 가정하고 측량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측량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측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법들을 동원해서 토지의 면적을 재는 거, 그 다음에 경계점을 결정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 지적은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측량, 우리가 흔히 대지 측량 또는 측지 측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과거 건설교통부에서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기 나뉘어 있던 부서의 측량 업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같이 융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적엔 거기서 고유하게 지적 사무 같은 것들, 세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더 추가로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측량 부분에서는 실제 우리가 건설에서 사용하는 측량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부서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측량을 하는 사람들도 지적 측량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측량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제가 이 지적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모든 측량 기법들이나 이러한 각각의 특성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강의에서는 지적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적 측량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계획이고, 기타 지적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을 때면 그런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개요적인 설명을 참고하시고 지적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지적의 정의입니다. 자, 어떠한 학문을 시작하든지 거기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만 그 학문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진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지적의 정의부터 가보죠. 자, 지적이란 무엇인가? 지적이란 국가나 소관청, 국가의 그 위임을 받은 소관청이겠죠. 이 관청들이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요. 어떤 영토? 한 나라의 주권 그리고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이걸 뭐로 나누어요? 필지로 나눠야 됩니다. 필지. 이게 지적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단위예요. 필지. 물론 필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지로 다 잘라요. 자른 다음에 그 땅의 필지에 대한 좌표들, 그 다음에 면적, 위치,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필지와 관련된 등기, 임대, 매매, 이런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을 해요. 어디다가? 지적에서 사용하는 사무 문서인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 단위로 나누지 않으면 지적의 의미가 없는 거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지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에 등록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즉 찾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고유 행정 사무가 바로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로 담당을 했었다 그랬죠. 자, 그럼 이번엔 필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필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parcel. 자, 한 필지, 1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예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필지는 무조건 폐다각형이 돼야 돼요. 왜? 면적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폐다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필지마다 번호를 부여하죠. 이걸 우리가 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용도에 따라서 그 땅을 세분해요. 이걸 지목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면적과 같은 거를 재서 결정을 해서 어디다 등록한다고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거죠. 이 필지의 경계는 소유자 간에 각각 옆에 바로 붙은 인근 소유자 간에 합의한 경계표에 따라서 국가가, 이건 반드시 국가가 합니다. 지적 측량을 해요. 지적 측량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국가나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지적 측량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는 1필지의 경계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데, 첫 번째 도해지적, 두 번째 수치적, 이렇게 있습니다. 도해지적은 뭐예요? 정해진 축척을 가지고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그림을 그려서 지적을 등록하는 걸 도해지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도해지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지적도와 임야도지요. 그 다음에 수치적은 뭐예요? 디지털 커데스트. 그래서 수치, 값을 입력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즉 좌표 값을.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다가 평면 직각 종횡선 좌표로 등록을 합니다. 지적은 측량과 용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나라의 원점 얘기하면서 평면 직각 좌표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지적에서는 평면 직각 종횡선 좌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같이 구분해 놓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새로 나오는 용어들은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숙달돼서 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먼저 한 과목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정의와 용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필지. 필지는 뭐예요? 토지의 법률적인 기본 등록단이라고 얘기했죠. 한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전부 다 필지로 구획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지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산 9-2번지 이런 식으로요. 과거 이 필지의 지번은 우리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표기하는 기준이었죠. 현재는 이게 새 주소 사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을 따라서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자, 그 다음에 지번. 지번은 뭐예요? 각 필지의 고유 번호예요. 지번은 중복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번지역. 이건 뭐예요?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 지역을 우리가 지번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지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용 목적? 주된 사용 목적. 그 말은 뭐예요? 토지가 하나는 밭으로 쓰이고 하나는 우물로 쓰였을 때 어떤 게 큰가? 주된 토지의 목적이 뭔가? 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이 바로 지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 이러한 토지가 필지 단위로 나뉘어서 등록되는 도면 그리고 장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 이런 게 있고요. 장부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외에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지적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토지를 자른다는 얘기네요. 이건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하나의 필지를 둘이나 그 이상으로 잘라내고 다시 측량을 하고 각각의 필지를 부여하는 걸 토지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지가 두 개로 나누면 한 필지가 두 개의 필지로 다시 등록이 돼서 따로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와 반대말이 바로 합병이네요. 토지의 합병. 이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동. 토지가 막 돌아다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지적공부에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지번이나 지목, 경계, 좌표 이런 게 있겠죠? 또는 면적. 요게 달라지는 거를 토지의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지적의 3요소를 우리가 보통 토지, 등록, 지적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건 학자에 따라서 약간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적의 3요소 하면 땅, 토지와 그 다음에 그거를 등록하는 행위, 그리고 등록하는 장소, 지적 공부를 얘기하죠. 자, 지적은 어떻게 표현해요?
문자, 숫자, 도화란 말은 그래픽이에요. 그림. 그렇죠? 그래서 지적도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지적도에는 먼저 각 필지들을 경계로 자른 그런 모든 폐다각형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도화죠.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가 들어갔어요. 산 9-2번지 이런 식으로 지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적은 어떤 범위를 포함하느냐? 먼저 토지를 조사해야죠. 토지를 조사해서 좌표점과 경계 그리고 면적을 알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들, 각 필지별로 구획된 토지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의 범위에는 토지 조사와 토지 등록, 그 다음에 토지 공시가 같이 포함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엔 지적의 기능을 볼까요? 지적의 기능에는 토지를 등기하는 것, 또 토지 평가, 그 다음에 과세, 그 다음에 토지의 거래, 토지 이용 계획, 주소 표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주소 표기는 여기서 빠지게 되겠죠. 예, 왜요? 예, 새지도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가 쓰이게 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적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지적은 먼저 등록해요. 선 등록, 그리고 후 등기, 그리고 등기를 나중에 발급받습니다. 또 먼저 등록해요. 선 등록하고 후 평가. 거기 지적에 대한 가치를 나중에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 등록 후 과세. 먼저 등록을 하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 등록 후 거래. 등록을 해야만 이거를 팔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후 거래. 자, 지적사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전통적이고 영속적인 업무예요. 지적은 그 나라의 주권이 살아있는 한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은 이면적이고 내재적인 업무입니다. 또 지적은 사법적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법성이 끼어요. 그래서 준사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기속적인 업무. 기속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지적 측량을 기속 측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정해놓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적 측량에 GNSS 측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밀하게 GNSS를 이용해서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좌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GNSS, 다른 말로 이 GPS 측량이 지적에 사용해도 좋다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GPS를 또는 GNSS를 지적 측량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하는 게 바로 기속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지적사무는 기술적이죠. 측량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또 지적사무는 통일적이어야 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모두. 그 다음에 획일적인 업무,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예요. 자, 그럼 지적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고 법률적인 관점, 또 제도적인 관점, 형태론적인 관점, 비교론적인 관점, 또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각각 다르게 지적을 접근할 수가 있죠. 요건 하나하나 나중에 차근차근 참고해 봅시다. 자, 이번엔 지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발생하게 됐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과세설, 치수설, 지배설이에요. 자, 과세설은 뭐예요? 세금을 거두면서 지적이 생겼다는 학설입니다. 즉 과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토지를 기록하게 됐죠. 이러면서 지적이 발생하였다는 설이에요. 시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이렇게 형성돼 가면서 초기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국가는 국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줬어요. 다 준 게 아니에요. 가지면 안 돼. 대신 뭐만 해? 거기서 너희들 농사지어. 그리고 너네들 얼만큼 먹고 얼만큼 국가에 내. 이렇게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민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거 아니야. 넌 여기 사용만 해. 그 대신 여기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남는 건 네가 대부분 갖고 나머지 이만큼 국가에 내. 이런 경작권만 인정해 줬었습니다. 또 지적의 발생설에는 치수설이 있어요. 치수설. 물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이 치수설은 토지 측량설이라고도 해요. 왜? 관계 수로를 결정해야 되고 농경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관계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댐을 쌓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측량을 해서 그 필요한 물을 가둘 만큼의 용량을 계산했어야 됐죠. 또 농경지도 모두 그 크기를
측량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지 측량설이라는 말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지 생산성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자라느냐에 따라서 토지 기록을 하게 되고 측량을 하게 됐기 때문에 토지 측량설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치수설은 토지 측량설이라고도 하고 과세설, 앞에서 우리 공부한 거 과세설과 함께 측량 기술의 발달로 농경지에 대한 생산성을 따져서 합리적인 과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적이 시작되었다는 학설이에요. 무슨 소리야? 똑같은 크기의 땅을 두 사람이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자갈밭뿐이 없어. 하나는 아주 기름진 농토야. 근데 이 두 사람의 땅의 크기가 같다고 똑같이 세금을 거두면 불공평하죠. 이래서 땅의 경작성, 자 이쪽이 더 잘 자라지, 그러니까 네가 세금을 더 내.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과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적이 발생되었다는 학설이에요. 그리고 이 치수설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생산성에 따라서 차등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적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지적 발생설입니다. 그래서 농경지에 대한 생산성, 이거에 의해서 토지 기록을 하게 되고 측량을 하게 되고 이거를 세금을 걷는 기준 자료로 활용하였죠. 자, 마지막으로 지배설. 로마가 그리스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았어요. 그리고 이 식민지에 대해서 영토 보존, 그 다음에 통치 수단으로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요. 그리고 지배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모든 토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부터 지적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식민지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1910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조사를 실시했어요. 우리나라의 측량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적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아니죠. 절대로.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침탈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를 합니다. 물론 뒤에서 이제 토지조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임야조사도 실시해서 기름진 땅을 먼저 빼앗고 그 이후에 산까지 다 삼켜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죠.